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로 단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비율 분석이다.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걸 단일이라고 합니다. 분자나 분모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안전하냐, 1년 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를 분모에 두고 유동자산을 넣느냐, 당좌자산을 넣느냐에 따라 우리가 쭉 했고, 또 활동성 분석은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을 분자에 넣죠. 그리고 밑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 만약 자산 놓으면 자산 회전율 또는 자본 회전율, 뭐 여러가지 평균 재고를 놓으면 상품의 평균 재고를 넣으면 바로 상품의 회전율이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왔죠. 전부 다 왜 되느냐? 바로 분모와 분자가 하나일 때를 우리는 단일 재무 비율 분석이다. 그리고 앞에 단위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종합이다. 이 종합이 들어갈 때 2개 이상이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모와 분자가 하나일 때는 단위였다면 곱하기. 이렇게 돼서 어떤 결론을 갖다 유도한다. 이게 뭐가 되죠?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ROI. ROI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Return on Invest.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봤을 때 이익이 나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 ROI의 가장 중요한 걸 Return on 바로 인컴이라는 얘기 되는데, 인컴은 바로 수입을 갖다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ROI 그럴 때 ROI는 바로 얼마만큼 투자한 데 대하여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ROI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총자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자본, 총자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자본 순이익률이다. 이런 말을 갖다 올렸습니다. 바로 총자본 순이익률이다 하는 말을 순이익 그런 말에서 바로 ROI 할 때 인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요건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매출이익률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 자, 요 두 가지를 갖다 곱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요 단위 총자본 순이익 비율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볼까요? 매출 이익률이다. 그럴 때 이익률은 여러분 잘 알지만 순이익을 분자에 항상 넣는다. 그럼 기억하죠? 순이익을 놓아라. 매출이니까 여기에 매출을 넣으면 매출 뭐가 됩니까? 이익률이 되지. 물론 곱하기 100인데 양쪽 곱하기를 생략하면 100을 생략하면 되니까 곱하기. 회전율이다. 그럴 때 회전율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매출을 나타내지. 매출액. 여기도 매출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가지 상관성이 있구나. 그러나 이게 총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산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자산이다. 이 자산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매출 이익률을 얘기했고 총자산 회전율을 얘기했다면 여기에 뭐가 여러분 잘 알지만 매출액과 매출액이 약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약분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죠? 그렇죠. 분자의 총자산이 남지. 분자의 총자산이 남죠. 분모에 뭐가 나느냐? 순이익이 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두 개의 부분.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익률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자산의 회전율을 둘 곱하면 바로 총자본 순이익률이 나온다는 하나의 수식을 갖다 여러분 암기하고 요거 약분해서 요래되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이야기는 선생님 여기 자본인데 왜 여기 자산이 나왔죠?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거의 태반이 어디에 됩니까? 순이익, 이익률 그럼 순이익이고 매출일 땐 매출액을, 회전율 할 땐 매출액을 분자에 놓고 총자산이니까 총자산 다 그대로 오는데 왜 여기 말이 자본인데 왜 여기 자산이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 질문을 하는 걸 통례로 우리가 하고 있더라 이거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하여 고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바로 우리가 BS 모델을 갖다 우리가 딱 나눴을 때 여기가 자산이야, 여기가 부채야, 여기가 자본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L이 제로라면, if 가정을 하는 거죠. L이 제로라면 뭐와 뭐는 A, C는 어디 되느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회계에서나 재무에서는 자산은 자본이란 말을 자산, 자본 이게 왜 들었냐 같은 개념으로 뭐 L이 제로라면 이게 제로면 A 꼴 C야. 그래서 자산과 자본이 항상 같은 말로 많이 쓰여진다. 이 자산, 자본 굉장히 혼란 빠진데 이 자산은 L이 제로라면 자산과 자본은 같다. 이게 0이라면 A 꼴 C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만약 L이 제로라면 if L이 제로라면 A와 C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이라는 말과 자산이라는 말을 항상 어디에 되느냐 같이 쓴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두 개고 수익이 나와야 되고 순이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익률, 자산회전율 이거 하면 매출 약분돼 버리고 순이익 요거 나오니까 바로 우리가 받았던 요 수식이 나오고 이거 왜 자본이 아니냐? 왜 자산이 꼴 자본이라는 개념 L이 제로라면 같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하면 ROI는 두 개 곱입니다. 두 개 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쭉 보는데 바로 자산의 회전율과 매출 순이익률을 갖다가 얘들은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얼마만큼 활발하게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동시를 본다 이거죠. 이 경영자나 바로 종업원의 업적 평가 얼마나 활발하게 그래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내느냐 이익률 그 다음에 회전율은 활동성 이건 바로 우리가 은행정이 얘기하는 수익성이죠. 이거 수익성.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활동성. 이 두 가지를 곱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총자본 이익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이나 활동성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종업원이나 CEO의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지표가 되죠.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이 어느 파트가 장사를 잘했느냐 그럴 때 바로 기업의 목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모든 하나하나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전부 다 모으면 회사 전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SBU가 모이면 전체가 되듯이 바로 여기도 이런 회사의 분야마다 이 총자본 이 순이익률이 어떠냐 A 파트는 어떻고 B 파트는 어떻고 C 파트는 어떠냐를 분리해서 따져줌으로 해서 그 파트장이나 종업원들의 뭐가 됩니까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은 단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 투자 수익률이 정대가 기업의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다. 단지 뭐가 되느냐 이익 많이 높이는 데만 역점을 둘 수는 없다. 왜? 기업은 사회적 이미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질적인 부위와 양적인 부위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니까 여기는 너무 투자 수익률만 따진다면 양적인 숫자만 가지고 논하면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ROI 회계 처리에 영향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받는다. 회계 처리 방법이 뭐냐? 파이포냐? 라이포냐? 정액이냐? 정률이냐? 여기에 따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ROI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계를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한 사용에 의하여 레버리지가 증가되는 투자 수익을 갖다 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아주 획기적인 레버리지라는 말은 바로 지렛대란 얘기가 되죠. 이런 투자 수익률을 갖다 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은 ROI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힌 총 자본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효과나 위험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히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둘을 단 게 총자본이란 말이야.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합한 게 총자본인데 이 총자본에 대한 뭐가 되느냐 내용만 고려했지. 예를 들어 레버리지. 남의 돈을 빌려와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나 이런 거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다. 뭐 이 정도 알고 최소한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고 시험 보러 가라. 그리고 이게 왜 자본인데 자산이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ROE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ROE다 이럴 때 E는 뭐가 되죠? Equity. 바로 자본이라는 얘기가 되죠. ROE의 E는 바로 Equity.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본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ROE의 E 아까는 인컴에 역점을 뒀다면 여기는 바로 Equity.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순이익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 바로 자본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이를 갖다 생각하며 바로 자본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Equity. 자 여러분들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는 두 개의 곱이라면 RY가 두 개라면 RE는 세 개의 곱으로 연결된다. 세 개여야 된다. 그러면 곱하기 식으로 나타난 거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세 개가 어떤 거냐 그런데 예를 들어 매출 순이익률, 매출 순이익률. 자, 매출 순이익률이 나옵니다. 순이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레버리지 승수. 레버리지 승수는 바로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레버리지가 부채를 얘기하죠. 바로 일종의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 총자본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요걸 갖다 나타내는데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매출 순이익률이다. 순이익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면 순이익분에 뭐가 되느냐? 매출액이 되겠지. 매출액이 되겠지. 그럼 여기 매출 이익률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자산 회전율이니까 회전율은 항상 매출액을 갖다 분자해 놓고 그다음 여기 자산이니까 자산을 놓아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산을 놓아라. 이제 아까는 자산과 뭐는 같다 그랬죠? 자본은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썼죠. 총자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래 되죠. 그럼 레버리지 승수는 자기 자본분에 바로 총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한 총 자본이 얼마냐? 총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자산과 아까 얘기하던 총 자본은 같다. 왜? 아까 제가 봤을 때 if 만약에 L이 제로라면 A equal C라는 얘기를 놓으면 자산 자본이라는 말을 썼죠. 자, 이걸 여러분 알아두면 여기서 이제 매출액은 약분돼버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총자본 약분돼버려. 남는 거는 뭐가 되죠? 자기자본, 이퀴티죠. 바로 순이익. 이게 바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가 되는데 이퀴티는 바로 자본을 얘기하고 자기자본에 대하여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얼마냐?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세 개의 곱. 뭐와 뭐를? 그렇죠. 매출 순이익. 순이익을 분자해 놓고 매출액을 분모해.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을 분자해 놓고 자산 또는 자본을. 그리고 여러분 레버리지 승수는 자기 자본분의 총자본이 몇 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매출액 약분, 총자본 약분,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만 남기 때문에 바로 이게 ROE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세 개 곱, 두 개 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 바로 앞으로는 비율 분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말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비율의 분석에서 단일 비율 분석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비율만 가지고서 분자 분모가 하나인 걸 얘기하는데 ROI는 두 개, ROE는 세 개 곱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두고 이런 걸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며 ROI와 ROE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에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노트를 잘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노트입니다. 얼마나 노트 정리를 잘 해놨느냐 이게 바로 승부수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며 자기 공부량을 넓혀준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드리며 여러분이 공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 비율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내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배당 정책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당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배당은 누가 줍니까? 바로 배당을 주는 사람은 바로 기업이지. 누구에게 주죠? 바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주주에게 바로 줘야 할 배당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많이 줄까? 또는 적게 줄까? 아니면 아예 주가를 올려줄까? 등등의 고민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배당 정책인데 배당 정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일종의 뭐냐면 배당 정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BS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다 하고 회사 자기 거 네 거 내 거 떠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부채와 자본이다 하는 말을 쓰죠. 부채와 자본이다. 그래서 비교적 부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대표가 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드는 채권을 얘기하며 사채를 얘기한다. 그러죠. 바로 장기적으로 남의 돈을 갖다가 빌려와서 3년이나 보통 한 2, 3년 뒤에 갚는 이런 걸 본드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반드시 이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원금이 매우 중요하다. 이자나 원금을 제때 못 갚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파산에 따른 비용. 전에도 말했지만 파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 본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들 가정평균자본 비용을 얘기할 때 반드시 1-t, 이때 t가 뭐가 되죠? 법인세란 말이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게 뭐가 되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중요한 자본 구조를 얘기할 때 법인세 감면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죠? 바로 본드의 경우다 하는 걸 미리 먼저 알고 좋죠. 거기에 비하여 우리 이 자본은 주주가 낸 돈을 얘기하며 바로 사채가 먼저 우선 변제를 하고, 만약에 사채를 변제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다면 뭐가 되느냐? 그때는 이제 주주의 바로 분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 사채는 거의 다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는 만약에 정확하게 투자를 못했다 이럴 때는 백지장이 될 수도 있다. 주식은 바로 종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 우리는 스톡이라고 얘기하고, 이 스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배당을 많이 줄래? 배당 많이 줘도 좋아해요. 누가? 주주들이. 아니면 아예 주가를 올려줄래? 자본이익률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당 수익을 갖다 높여주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이 주가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자본이익률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이익률, 왜?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갖다 높일 것인가는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냐? 배당 정책이란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배당을 적게 줘도 관계없다. 또 아니면 아예 배당을 많이 줘서 주주들이 만족하게 해주는 것도 관계없다.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하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당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배당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파산 비용이라면 이게 뭐가 되죠? 여러분 잘 알지만 주주가 CEO를 못 믿는 이야기, 대리 비용이라고 우리가 배웠다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죠. 대리 비용, 파산 비용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주식을 산 주주에게 돈을 얼마 줘야 되죠? 얼마만큼 배당을 하는 게 좋죠? 하는 이야기에 논제를 갖다 설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배우는 배당 정책의 이야기다. 배당 정책은 바로 바로 예를 들면 이 자본을 어떻게 하느냐, 요 개념을 갖다 우리가 배당 정책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의 기본 개요는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배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책을 보며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 즉 잼권리는 뒤쪽 가면 노트 정리입니다. 책을 반드시 여러분 사서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여러 종목의 시험, 또 여러 공부하는데 또 이해됩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하면 경영의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노트 정리다. 서브 노트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가만히 보면 맨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배당 정책은 뭐가 되죠? 그렇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배당금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배당 정책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배당을 줄 것인가, 아니면 유보이익, 회사가 이익을 갖다 가지고 간주할 건가. 그럼 배당을 주면 이게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배당이 되고, 배당이란 말이에요. 배당으로서 이제 배당을 높여주든지, 유보이익은 뭐가 되죠?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바로 의대죠 활용할 수 있죠. 왜? 배당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가를 높여주지. 그럼 배당을 많이 줄까, 주가를 높여줄까, 이 두 가지의 고민을 갖다 우리는 일종의 배당 정책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배당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배당은 이 두 가지, 바로 배당과 유보이익. 이거 유보이익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익 속에서 기업이 다시 재투자를 위한 원천, 재투자. 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갖다 재투자를 갖다 하는 원천이 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배당의 정책의 목표는 이익을 유보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이게 바로 배당 정책의 목표는 이 두 가지죠. 일종 주주에게 배당을 갖다 많이 주거나,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주식 가격을 높여주는 거나, 이 둘 중 하나. 예를 들어 돈을 갖다 배당을 적게 주더라도 돈을 잘 보유했다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회사의 투자, 재투자가 되죠. 재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갖다 더 높이면 바로 왜 되느냐, 그럼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니냐,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지. 이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배당과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주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돈을 유보하는 정책,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일종의 배당 정책이며, 배당 정책 궁극의 목적은 기업 가치 극대화가 되죠. 그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되는데 유보이익이냐, 배당을 많이 줄 거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배당을 갖다가 줄 때 유형은 어떠냐.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이지.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이 되죠. 주식으로 준다,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거. 주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돈 대신 주식을 준다, 주식에 대한 배당이지. 그리고 청산 배당은 회사가 망할 때, 회사가 문을 닫는다 이럴 때 채권자의 지분이 남는다면 채권자의 지분을 먼저 주고, 자녀 재산이 남는다면 이 채권자는 사채입니다. 채권자의 지분을 먼저 주고, 만약에 자녀 재산이 남는다면 자녀 재산의 분배 또는 배분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산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바로 회사가 망했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현금배당은 돈으로, 그 다음에 주식배당은 주식으로, 세 번째 청산배당은 자녀재산 분배권을 가져서 먼저 사채를 갚고 돈이 남았을 때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 이걸 청산배당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배당 정책의 이야기를 갖다 쭉 보며 배당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배당에 대한 척도다 하는 말을 씁니다. 배당에 대한 척도는 바로 우리가 배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 주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척도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쭉 하며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우리는 배당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주당 배당액이다 하는 말을 쓰죠. 바로 일주에 지급되는 현금 배당을 얘기합니다. 일주의 현금 배당이 얼마냐, 일주가 받는 현금의 배당이 얼마냐,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액, 이 배당액을 바로 우리가 주식의 배당이다, 주당 배당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당 금액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지. 그 다음 배당 승량이라 이럴 때 배당 승량은 순이익 속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느냐, 순이익 속에 배당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전체 이익 속에서 주주들의 배당을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배당 승량입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배당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 하는 말이 나오죠. 배당 수익률은 주식당 배당금을 갖다가 주식당 배당금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기초주가분에 주가가 얼마인데 배당을 얼마 주지? 이게 바로 배당 수익률이란 말이 된다 하는 거. 예를 들어 주가에 비하여 배당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배당률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배당률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배당률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기초주가분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 주당 우리가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배당률이란 말은 바로 주당 배당액을 뭐로 나누느냐, 주당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액면가로, 주당 액면가로 나눠라. 액면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액면가에 대하여 배당을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율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배당률이라고 얘기한다. 주식의 가격에 대하여, 액면가에 대하여 얼마만큼 배당을 주느냐 하는 정도. 이걸 갖다 우리가 여러분 배당의 척도 4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일주가 받는 현금 배당이 얼마지? 주당 배당이죠. 주당수는 순이익에 배당이 어느 정도 분배되느냐, 몇 프로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기초주가에다 배당금을 우리가 비유하면 배당 수익률이 되고, 배당률은 액면가를 배당액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대비식해 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배당에 대한 기초 개념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봐주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당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당 정책에 대한 논란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배당 정책은 어떤 게 좋으냐, 배당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가 논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배당 정책에 대한 논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으냐, 배당을 적게 주는 게 좋으냐, 그리고 적게 주고 해야 되느냐, 그럼 돈을 갖다가 투자에 많이 해서 주가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쭉 나오는데, 맨 먼저 한 번에 적절히 보죠. 바로 일단 배당은 기업 가치에 관계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배당과 기업 가치는 무관하다. 배당과 기업 가치는 별로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걸 얘기한다. 이유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이겁니다. 주주들이 배당을 주거나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가 되니까 기업의 가치를 넓히나, 주머니 돈이 삼짓돈 아니냐, 주머니 돈이 삼짓돈 아니냐. 배당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 가치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무관하다. 그렇죠? 배당을 주나, 아니면 기업 가치를 높이나, 이걸 많이 하나, 이걸 많이 하나, 주주로 볼 때는 다 자기 건데, 배당을 많이 주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주가를 높여준다, 기업 가치를 높여준다, 주가를 높여준다, 그럼 이거 둘 중 하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게 뭐 배당을 주든 아니면 주가를 올려주든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 배당은 바로 기업 가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당이 기업에 유리하다. 두 번째, 유리하다. 배당을 많이 주면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죠. 배당을 많이 주면 유리하다. 이건 왜? 아무래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는다면 미래에 뭐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 이런 거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죠.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뭐가 되느냐, 주주들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중에 현금을 갖다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주주들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주들의 뭐가 되느냐, 부를 높여주고, 주주에게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삶의 질을 높여주니까 배당이 유리하다, 많이 한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배당을 갖다가 무관돈 이외에 오히려 배당에 의해 되느냐 그럼 더 불리하다. 배당이 좋지가 않고 불리하다. 배당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왜? 배당 세율이,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 내야 하는 배당 세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인 세율보다 높다면 괜히 배당받는 바람에 세금만 많이 내는 꼴이 된다 이거죠. 세금만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궁극은 세금 많이 내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주주들의 부를 뺏기는 것과 같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오히려 많이 줘서 배당 세율을 많이 내게 해서 오히려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법인 세율은 낮는데 배당 세율은 높으니까 주주에게 돈 가는 거. 아까는 주주가 주머니 돈 30도이라 그랬죠. 근데 왜 되느냐, 세금을 많이 내니까 궁극은 불리하다. 아까는 주주에게 부를 주면 항상 뭐가 됩니까? 현금에 대한 뭐가 되냐? 현금을 갖다가 현재 현금을 갖다 얘기하니까 뭐가 됩니까? 상당히 유리하다는 쪽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거꾸로 배당 세율이 높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불리하다 하는 이야기로 세 가지. 관계없다. 배당을 많이 주든 기업 가치를 높이든, 이건 바로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주가가 올라가서 주주들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뭐 이건 무관하다, 이러나 저러나 주머니 돈 30도이다, 무관도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아예 배당을 줘서 주주들이 부를 갖다 놔주고 현금에 대하여 뭐 현재성을 가져줌으로 해서 유리하다. 배당을 어디에 되느냐, 오히려 주면 배당 세율에 뺏겨버리니까 주주들이 법인의 기업이 있으면 법인 세율은 얼마 안 내는데 배당 세율을 많이 내니까 오히려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거는 주주가 기업의 소유주이니까 그건 손해 아니냐 하는 말로 설명하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배당의 논란은 세 가지. 무관하다, 두 번째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에 대하여 자, 여러분 잘 알지만 MM은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학자 자주 나오죠. 앞에서도 MM 이런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모디그리아나와 빌러란 학자의 두 사람의 이름을 갖다 우리가 이 학자를 따서 MM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 학자 이름을 뭐가 됩니까? 약자로 써서 MM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건 다른 의미는 없다 하는데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냐 그러면 바로 완전 자본시장. 완전 자본시장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MM으로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무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자본시장은 외부의 자금을 언제든지 그 다음에 비용 없이 그 다음에 시장에 정보는 완전하게 전달될 때는 그렇죠? 바로 배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관료이다. 예를 들어 배당을 갖다가 주주들에게 많이 주나 또 그 돈을 갖다 왜 되느냐 그러면 끌어여가 주식을 갖다 오히려 외부의 자본을 차입해서 왜 되느냐 그러면 이자 나가나. 그래서 궁극은 괜히 이자 나가지 말고 주식을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적게 그래 기업 가치와 주가 기업 가치의 주가와 배당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완전 자유시장이라면 똑같지 않느냐.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배당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첫째는 바로 완전 자본시장이며 배당에 대한 무관론 이론을 얘기했다 이거죠. 언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한 만큼 끌어올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전혀 수수료 없이 완전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나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라면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MMA 이론은 바로 기업 가치는 배당과 무관하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배당을 많이 줘도 아니면 뭐가 되느냐 하면 주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올려줘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MM의 뒷받침을 갖다 가정하는 이런 이야기는 완전과 배당의 무관론 많이 주든 배당을 많이 주든 이건 완전 시장을 얘기하죠. 완전 시장. 완전 시장은 이제 항상 어야 되느냐 자기가 필요한 돈을 언제나 끌어올 수 있다는 거고 배당 무관론의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주가를 올려주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굳이 거기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MM의 뒷받침을 갖다 해주는 논리를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로 자가 배당 조정이다. 그러면 자신의 배당 수준을 어디를 갖다가 받느냐 그러는 거. 예를 들어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배당 정책의 기업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가 배당에 대하여 자기 배당을 갖다 어느 정도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신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원하는 배당 수준을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게끔 완전 자본시장 가정하에서는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에 바로 자가 배당 조정의 논리다. 그리고 궁극은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배당을 많이 하자. 이번엔 배당을 적게 하자 어떤 일로. 이렇게 스스로 조절한다 그러는 자가 배당 뭐가 되느냐? 조작이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론이라는 말은 이미 고객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쪽을 갖다 취할 거냐? 이런 사람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할 거다 이거죠. 아니면 아예 주가를 높여주는 쪽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 할 때는 주가를 높여주는 쪽에 선호도에 따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 이미 선택했을 것이다. 이게 고객 이론이다 이거죠. 고객이 이미 주식을 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미 생각을 하고 바로 어느 기업이 어디야 되느냐 그러면 나에게 유리하냐를 갖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 자유시장이다 그럴 때 완전 자유시장은 기업 가치와 배당은 무관하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이는 자가 배당 조정과 고객 이론이라는 이야기. 고객이 주가를 올려주기를 원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기도 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사기도 하니까 이건 바로 완전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굳이 이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완전 자본시장의 무관론. 다음에 시장이 불안정하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될 때 문제는 그럼 바로 이제 완전 시장이 될 때는 뭐가 됩니까? 무관을 갖다가 주장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무관론을 주장하고 무관론을 갖다가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들이 자기들 알아서 배당하고 지가 원하는 즉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가를 많이 올려주는 회사 자기가 선정해 가기 때문에 굳이 완전 자본시장 하에서는 무관론이다. 이렇게 됐다면 두 번째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런 완전 자본 시장이 아니고 뭔가 정부가 거래 비용도 들고 대리 비용도 있다. 불안전한 시장이다. 불안전한 시장이란 말은 여기 완전이 아니라 불안전한 궁극은 거래 비용이 들고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리 비용이 든다는 가정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우리 이야기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이 불안전할 때는 어떠냐, 완전 시장이 아닐 때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관론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완전하지 못할 때 어떠냐. 이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오히려 배당을 잘 해주는 것이 기업의 가치의 부에 마이너스가 된다. 하나는 기업의 가치에 플러스가 된다. 이건 분리란 말이 되고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유리란 말이 되는데 자, 완전 시장이 아닌 불완전 시장에는 두 가지 불리하다고 보는 견해와 유리하다는 견해를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떠냐 이걸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그럼 불완전 시장의 정의는 거래 비용이 들고 대리 비용이 들고 아까 말하던 완전 시장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기업에 오히려 불리하다. 이유가 뭐냐? 현금 배당으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기업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다 배당해버리고 오히려 돈이 필요한데 왜 되느냐 그러면 이거 배당을 많이 주다 보면 기업이 외부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면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래 비용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제 거래 비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세금을 오히려 왜 되느냐 그러면 주주의 가만 안 오면 법인세는 작은데 주주의 자본이득세를 갖다가 취하게 되면 배당을 갖다 우리가 많이 받을 때는 배당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득세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본이득세. 만약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향 같다면 배당이나 자본이나 이게 같다면 굳이 주식을 사느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식을 갖다 발행하느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주지 못하죠. 이게 같다면 의미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배당과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다르다면 배당 세율이 높다면 불리하고 배당 세율이 오히려 낮다면 자본이득세가 크다면 최적이다 이거지. 상황에 따라 이게 높나 여기 배당 소득세가 높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많이 내야 된다면 배당 불리야. 거꾸로 이렇게 되면 자본이득이 된다면 배당이 유리하다 이거죠. 이런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유리와 분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며 자 일단은 기업 가치의 부를 갖다 주는 이야기는 바로 거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배당 소득세와 자본 소득세가 같다면 의미가 없지만 오히려 왜 되느냐 다를 때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배당의 소득세가 많이 문다면 배당을 해주면 오히려 주주가 빚을 뭐가 되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불리해진다 이거지. 이걸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 이코르일 때는 문제가 아닌데 어떨 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오히려 배당 소득세가 더 높다 이럴 때는 배당을 주는 게 불리하다 이거지. 배당을 주는 게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기업 가치에 플러스를 준다. 아까 마이너스 주는 경우를 얘기했죠. 바로 거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가 높을 때는 오히려 주주가 세금 뜯겨버리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번엔 플러스가 되는 건 뭐가 되죠? 대리비용. 바로 대리비용은 주주와 뭐가 됩니까? CEO. 배당을 많이 주면 일단 뭐가 됩니까? 대리비용에 대한 어떠냐 그러면 바로 효과가 있다 이거죠. 유리하다 이거죠. 배당을 늘리고 유보이익을 줄이면 이제 뭐가 되느냐? 오히려 주주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믿어주죠. 우리 배당을 많이 해주구나. 내 돈에 주주들이 볼 때 일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대리에 대한 비용을 우린 절감한다 이거죠. 주주들이 기호를 많이 믿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럼 정보 효과는 바로 기업 이미지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건 바로 대리 비용은 주주가 CEO를 많이 믿는다. 믿으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대리 비용은 줄어들 거 아니냐. 대리비용이 주니까 뭐가 되느냐 대리비용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정보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정보는 기업 이미지입니다.
그 회사 배당을 참 잘 주던데, 그럼 기업 이미지가 확 살아나죠. 기업의 이미지가 확 살아난다. 그래 정보 효과를 준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왜 되죠? 너도 나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자 하는 정보 효과.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켜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괜히 나중에 돈 많이 모아놨다가 주가를 올려줘야지 그러면 주가는 나중이고 가장 먼저 배당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당 먼저 받으면 차라리 나은데 나중에 받지. 그럴 바에는 현금 배당이 확실한 뭐가 되냐 금액을 지금 받는 게 낫다 이거지. 지금 받는 게 낫다 이거죠. 나중은 왜? 정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왜? 항상 시간의 화폐 가치를 따질 때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배당 받는 게 낫다. 그게 차라리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낫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수입의 신호. 사람들은 현재 수입이 일어나니까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미래 수입보다는 현재 수입을 더 선호한다. 미래 수입은 뭐가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현재 수입은 뭐가 되죠? 당장 배당을 갖다가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 현재 수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보면 바로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낫다는 쪽은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왜? 주주가 CEO를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정보 효과로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럼 주식에 미리 먼저 배당을 받는 게 나중에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확실하니까 미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 수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정책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현실 요소는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현실 요소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를 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느냐. 그런데 배당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말해봐라. 그러면 현재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현재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의해되느냐는 유동성. 남의 빚을 갚기 위하여 유동성은 남의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배당을 많이 줘버리면 유동성이 상실될 수가 있죠. 다음 부채 상환의 의무,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되느냐 적게 갚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부위. 그리고 바로 M&A, 기업이 뭐가 되느냐 지배구조. 예를 들어 사채, 보통주, 사내 유보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 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며 바로 배당을 갖다가 적게 줘도 될 거냐, 또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는 바로 사채 발행 또는 보통주 발행으로 외부 자금 조달해서 주주가 경영에 간섭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많이 의해되죠. 채권자가 오히려 주주들을 간섭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로 배당 정책에 영향을 준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얼마 내가 돈을 벌었느냐 하는 단기 순이익이 배당을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유동성이 강하냐 적으냐. 충분하다면 배당을 많이 주겠죠.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배당을 적게 줄 거다 하는 문제가 되고, 부채 상환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많다 그럴 때는 배당을 적게 줘야 되고, 부채 상환이 여유가 있다 그럴 때는 배당을 많이 줄 거다. 그 다음에 오히려 주식을 발행한 주주들이 배당을 갖다 많이 받아가지고 외부에 돈을 끌어였다 보면 채권자의 지배를 주주들이 받는 역발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지배 구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배당이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타 배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